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감과 사랑의 공학에 대해서 발표를 할 전석우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영감은 많고요. 네, 공학,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사랑은 네, 못하고 있네요. 네, 제가 처음 영감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조금 막막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영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맨 위에 이게 뜨더라고요. 버스커 장범준 창작의 영감은 연애 경험에서. 그러니까 그거죠. 여수 밤바다 가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전화 걸었던 것도 자기 실제 기억이고, 벚꽃 보면서 헤어진 여자친구랑 옛날에 왔었던 기억 난 것도 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영감하니까 이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사랑이랑 되게 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예, 많이 보셨겠죠. 건축학개론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 옆에 어떤 커플이 이렇게 와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자분이 보는 내내 울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계속 쿡 찌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데 우는 거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이제 저희 첫사랑, 뭐 첫 연애, 첫 키스 굉장히 사람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관련된 뭐 노래, 시, 소설도 많고요. 저희 스스로도 첫사랑하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한 애절한 편지를 썼습니까? 다 그게 영감에서 오는 거죠. 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게, 기억의 숫자를 들으면 다들 좀 눈물이 좀 글썽글썽이고 약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것도 다 영감에서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랑과 영감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근데 제가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그런 공대생의 사고로 한번 풀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딱 그 과정인데요. 네, 인풋, 인터랙션, 아웃풋. 그러니까 어떤, 재밌으신가요? 네. 그래서 어떤, 뭐랄까. 네, 인풋이 받아들이면 제 안에서 그게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그게 아웃풋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공부하는 게 공대인데,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네, 옥수수를 인풋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인터랙션이 발생해서 아웃풋으로 팝콘이 나오죠. 공대생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팝콘을 만들 수 있을까? 아, 버터랑 카라멜을 넣으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아, 전자레인지 용량을 세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사고의 프로세스에다가 영감이란 걸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공학적 사고에 영감을 대입한다면 영감이 먼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영감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발상이나 자극. 네, 그러면은 영감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인풋에 들어가야겠죠. 인풋에 영감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창조적인 일이 나오겠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영감은 그냥 어디서 그냥 뚝딱 하고 생기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영감도 어떤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인터랙션을 거쳐서 영감이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이 영감으로 나온 아웃풋이 다시 우리한테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겠죠?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영감으로 나와서 이 영감이 다시 반응을 일으켜서 창조적인 일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은 그 최초의 인풋과 최종 아웃풋 사이의 인터메디에이트, 그러니까 중간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좀 더 일반화된 말로 좀 바꿔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이 상황이 영감이 된 다음에 이 영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죠.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해서 이게 실제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버스커 경우를 보면 여수 밤바다를 본 거죠. 보고선 근데 인터랙션이 어떻게 돼요? 아, 너무 좋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화한 어떤 행동을 하죠? 노래가 나오잖아요.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그다음에 여수 밤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네 생각이 난다 여기 보니까. 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제가 사랑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처음에 인풋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 뭐지? 반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거 뭐야? 근데 인터랙션이 안에 들어가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이 묘하네? 뭐지? 이 감정 뭘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인스피레이션, 영감.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랙션. 아, 전화를 해볼까? 아, 부담스럽겠지? 문자를 할까? 아니야, 그냥 어디 그 사람 건물 앞에 가서 어슬렁거려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구체적인 아웃풋 뭐가 나와요? 밤 12시에 앉아요? 이러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해요? 이러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뒤쪽의 반응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면 영감이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면 이걸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쉽게 일어나는 반응인데 반면에 앞에 반응,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자극을 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 바뀌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준 자극이 상대방한테 그게 영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이성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앞에 인스피레이션, 영감 앞에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인풋과 인터랙션. 그럼 두가 딱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나한테 뜨뜻미지근해. 반응이 좀, 인터랙션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인풋을 세게 주면 되겠죠. 인풋을 세게 주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라도 쉽게 그것이 영감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면은 약한 자극에도 그게 쉽게 애정으로 바뀌겠죠. 실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강한 인풋에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되게 친한 실제 커플들의 얘기인데요. 사귄 지 얼마가 안 됐을 때 이 남자친구가 손깍지 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아, 손깍지 끼고 싶다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이 문자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딱 세 글자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글자로 대답하니까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서 여자친구한테 주인님 이러고 불렀대요.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여자친구가 뭐라고 딱 세 글자 보냈냐면요. 난 키스 이렇게 보냈대요. 사귄 이틀밖에 안 됐는데 손잡고 싶다 이랬는데 난 키스 이렇게 보니까 남자친구는 그 다음부터 주인님 이러고 따라한 거예요. 물론 둘이 좋아하니까 인터랙션이 굉장히 좀 민감해진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강한 인풋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여자친구가 난 키스 보냈는데 멀쩡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민감하게 인터랙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밀고 당기기를 하면 인터랙션이 민감해지겠죠.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인데요. 보통 뭐해 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대답이 없죠. 뭐해 하는데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맨날 12시쯤 전에서 밥 먹었어 이러면은 뭐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시잖아요. 옷 입고 계신 거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눈 깜빡이고 숨 쉬는 거 인식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계속 변화가 없는 일상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옷 입고 있는 거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옆에 분이 여러분 팔을 살짝 신다 그러면 바로 알아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밥 먹었어 이러면은 식상해진다 이건데 밥 먹었어 매일 12시에 보내다가 한 이틀 정도 안 보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안 보내지? 포기했나? 그렇잖아요. 포기했나?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되면 이 순간을 한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터랙션이 굉장히 민감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그때 밥 먹었어를 한번 보내면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반갑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실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네요. 제 친구가 알려준 손잡기 필승 비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면 손을 잡았을 때 여자분이 절대 뭐야 이러고 손을 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한번 알아가세요. 만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전날 이렇게 문자를 하잖아요. 만나기 전날. 근데 문자를 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일 너 만나면 네 손 잡을 거야. 딱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구를 던지는 거죠. 그럼 여자가 100% 반응이 뭐야 이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둘이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그냥 몇 번 만났다가 갑자기 손 잡겠대.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만나면은 손을 안 잡습니다, 일부러.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처음 만났을 때 안 잡아요. 그러면은 여자들 어떻게 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알겠죠. 왜 안 잡지? 이 사람 소심한가? 내 손에 뭐가 묻었나? 뭐지? 잡았을 때 내 손에 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다 들겠죠. 그때 일부러 안 잡고 있다가 어떻게? 걸으면서 일부러 손등을 탁 서로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자는?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손에 대한 어떤 모든 감각이 손이 집중되면 이렇게 탁 민감해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잡아주면 내가 안도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 딱 잡으면 절대 안 뺀대요. 혹시 여자분들 동감하시나요, 이거에?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절대 뿌리치는 여자 한 명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조금만 응용을 해서 다른 스킨십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인터랙션이나 뭐 인풋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 뭐 사랑 근데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연애 뭐 다 하죠, 사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공대생이지만 이제 계측할 수 없는 요소죠. 이제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고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사랑은 당연히 잘하는 거죠. 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요. 또 이성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렇죠. 이것도 사실 경험의 하나인데 안목이 뛰어날수록 많이 이제 좋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내 영혼의 반쪽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도 따뜻한 사랑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